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겠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언제 집을 사겠느냐, 얼마나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느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면 집을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 가격이라면요, 2017년 상반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저가 주택은 한 1, 2억 정도 떨어져야 되고요, 지금보다. 좀 비싼 아파트는 한 3, 4억 정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집값이 이렇게까지 몇 억대로 떨어지려면 일정 정도의 조건을 좀 몇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려면 한 4가지 정도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죠. 공급이 아주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일정 기준 정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중에 이 집을 살 수 있는 돈, 유동성이 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차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4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다면, 아니면 이 중에 한 3가지 정도 이상을 충족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락기로 접어들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근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아주 긴 하락기를 맞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 4가지 조건, 집값 하락 조건을 아주 잘 충족시켰습니다. 첫째, 수요를 보면요, 그때 수요가 아주 급감했죠. 왜냐하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그 집값 상승 기간 동안에 소위 그 집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던 거죠. 그리고 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집에 대한 수요가 아주 급속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고, 두 번째 공급적인 측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몇 년 동안 많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아주 대단히의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공급을 많이 해도 분양이 잘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공급도 아주 좀 초과 공급으로 많이 공급이 됐었고, 세 번째, 미분양. 금융위기가 온 이후로 미분양이 급속도로 늘었죠. 아주 많이 늘어서 이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미분양이 2008년도에 2만 세대를 넘어서서요, 가장 많았던 시기가 2013년입니다. 2013년도에는 거의 한 3만 3천 세대까지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건설업계에서 정설처럼 이야기하기를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2만 세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집값이 오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정설처럼 돕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2만 채를 넘어가서 3만 채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제 왔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그렇게 4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서 본격적인 하락이 왔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잘 대입시켜보면 앞으로 집값이 어떨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 4가지 조건이 어떤지 저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요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013년,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4, 15, 16, 17, 18. 지금 한 5년 정도로 올랐고, 올해를 치면 한 6년째인데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집도 많이 샀습니다만, 과연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이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정부가 규제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8.2 대책, 9.13 대책. 이 대책들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 수요가 많이 꺾였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실수요자들 수요까지도 좀 많이 꺾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과연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정상적으로 집을 다 사고 그러고서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이 수요가 감소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 아직도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시적으로 이 정부가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규제에 눌려서 수요가 지하로 지금 숨어든 것인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2018년도 초반에 그 무서웠던 수요, 그 다음에 작년 여름과 가을에 그 엄청났던 수요, 그 수요가 대부분 다 집을 구매하고 그러고서 이 수요가 없어진 것인지, 그게 아니라 정부의 9.13 조치, 이 굉장히 서슬퍼런 조치에 놀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인지, 저는 당연히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고, 이 상승 후반부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지하로 잠겨들었고, 이 수요는 이제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시장으로 뛰어나올
그런 수요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을 살펴볼 때는 당연히 이제 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의 이제 평균 이제 수요는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 선, 이제 적정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보시다시피 지난 한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가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 18년 그리고 올해 2019년까지는 공급 과잉 구간입니다.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이제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주로 이제 경기도의 외곽 지역입니다. 경기 남부라든지 서쪽, 그다음에 인천 이런 곳들은 공급이 많아서 지금 못 오르고 일부 지역들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역대급 공급 과잉 구간 요 시기에도 서울은, 그리고 서울에 인접해 있는 요 경기도 지역들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역대급 공급 과잉 구간 동안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 2020년, 2021년은 지금 분양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 서울이 내년부터 또 공급 부족 구간으로 들어간다. 올해까지는 많지만요. 그리고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이 내년, 후년 계속 좀 공급이 부족할 확률이 높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마디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집값이 한 2년 전으로 돌아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분양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수치는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 전체 미분양은 약 7,700세대입니다. 자, 7,700세대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서울 수도권 전체 미분양이 가장 적은 수준이 한 5,000세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 전체 미분양이 좀 위험한 적색 신호로 들어가는 그 기준이 약 2만 세대입니다. 2만 세대 이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2만 세대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아직까지 미분양 수치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유동성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요. 돈줄이 막혀버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대출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13 대책 이후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말라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주춤하는 것도 이 대출 규제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이 대출 규제를 계속하는 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만으로 보면, 이 대출만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여지도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이제 첫째 수요, 두 번째 공급, 세 번째 미분양, 네 번째 유동성까지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값 하락 면에 지금 무게를 둘 수 있는 거는 마지막 네 번째 유동성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요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죽지 않았고, 오히려 공급은 집값이 앞으로 오를 확률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미분양 수치도 아직까지 매우 양호하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언제 급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이제 수요자들이 바라는 대로 2년 전으로 집값이 다시 회귀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집을 사실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내가 목표하는 가격, 현실적인 가격을 딱 정해놓고 가격대까지 들어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단력을 딱 세우셔가지고 집 마련에 나서기를 저는 아주 간곡히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